아나운서 정광용입니다. 역사 뒤집어진다. 네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새로운 게 튀어나오냐 하면은 8월 23일 날 재검표였죠.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참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수집이 되는 시간이 좀 늦는 거, 여러 개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새로운 게 오늘 떠올랐는데 경천 동지 하늘이 깜짝 놀라고 땅이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거는 부장판사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허락을 받고 중량을 냈는데 대법관이 버럭하면서 안 된다고 일거에 중량제는 무게제는 거 종이 무게 재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승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판사한테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재현 대법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뭐가 되게 급했죠. 그것 재면 큰일 난다. 그 무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료일 수 있는데, 증거 자료일 수 있는데 무게를 못 재게 한다고 못 잽니까? 쟀습니다. 그러니까 또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건 저 아프리카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야,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조작을 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릅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두 군데 터집니까? 이번 달 말에 또 합니다. 자, 지금 영등포 올해서 하죠. 계속 할 텐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지금 벌써 나타났고 인천 연수 을에서 양산 을도 나타났고 이렇게 되면 전국에 같은 현상이 생긴다 하면 뭡니까? 전국을 조작했다. 즉 180명 국회의원 민주당 만들어진 거다. 국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거다 하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 나라 뒤집어집니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런 증거물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리고 분석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도 저희 정광용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색 버튼,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욱 열심히 그리고 보다 수준 높은 영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역사 뒤집어진다가 벌써 3편, 3편, 1편, 2편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또 다섯 번째가 나올지도 모르죠. 추가되면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재검표가 실시된 양산을 지역구 관외 사전투표지의 무게와 길이를 잰 후 기록한 수치입니다. 크기는 153mm 곱하기 100mm, 100장의 무게가 무려 264g이 나왔다고 합니다. 평양 100g짜리라면 한 장의 무게가 1.54g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그 한 장의 무게가 2.64g이 나온 겁니다. 무려 1.1g이 더 나왔습니다. 엄청난 무게죠. 정규 투표지의 허용 오차는 4% 정도. 오차 범위를 초과해도 너무 많이 초과했고 평양 100g이 아니라 150g 용지를 사용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투표지 무게는 재검표 시 우리조를 담당한 부장판사께 조용히 요청해서 측정을 했는데 측정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선관위 직원이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누나를 부라리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장판사가 그 뒤에 조재현 대법관에 앉아 있으니까 부장판사로서는 대법관 눈치 봐야 되죠. 부장판사가 무게와 크기를 잰 것은 없던 걸로 하고 조재현 대법관한테 요청을 하라고 해서 변호사가 우리 측 변호인이 조재현 대법관한테 이걸 가져갔더니 한 칼에 안 된다고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 칼에 안 된다? 무게 달지 마라. 무게 다는 거 안 된다. 부장판사는 허락했는데 대법관은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대법관 조재현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지금 이 무게가 이렇게 100장 무게가 이렇게 달라진다면 적어도 100장만 있습니까? 거기에? 전부 무게 다 재야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조재현 대법관 왜 안 된다고 불허했습니까? 밑에 부장판사가 된다고 했으면 그것을 승인을 해야지 왜 대법관이 돼가지고 안 된다고 단칼에 자릅니까?
조재현 대법관 공범입니까? 여기 조작에 가담했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드러났네요. 야, 놀랐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게 역사에 기록됩니다 하고 민경우 의원 적어놨습니다. 진실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정의와 진실이 같이 갈 때 힘을 받는다 그랬죠. 저쪽은 정의도 사라졌고 진실은 비틀어 버렸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의 진실입니다. 제가 동서양의 수많은 역사를 나름대로 뭐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책을 좀 본 사람입니다. 역사에는 파묻히고 많은 진실도 있지만 다수가 그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국민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때는 역사는 결코 정의와 진실이 같이 가는 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역사는요, 숨겨진 궁궐 안에서 있었던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가담해가지고 알게 되는 것은 감춰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그래요. 냉정하게 감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이 이걸 알게 되면 못 감춥니다. 나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역사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번 재검표를 앞두고 1번부터 제일 먼저부터 제목을 다룬 게 뭡니까? 역사 뒤집어진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것이 나왔느냐? 여러분, 투표할 때 붓뚜껑이 있잖아요. 붓뚜껑이 이를테면 이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붓뚜껑이 동그랗죠. 동그래야 되죠. 그죠? 지금 이 붓뚜껑은 그 자리에 없고 찍힌 것만 있는데 그 그림도 있습니다. 이 변호인이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 그려왔습니다. 자, 이런 기형 투표 도장 이런 게 그전에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조재현 대법관님 73년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에 이런 기형 투표 도장이 존재했을까요? 왜 유독 대법관님 눈에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기표인이 인하면 도장이죠. 이런 기표 도장이 다 유효하다고 하셨습니까? 이걸 유효하다 그랬다. 자, 길쭉한 타원형이 있었다. 이게 수천 장이 발견됐습니다. 수천 장. 춤추는 시어자가 춤을 춥니다. 좀 이따가 실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났다. 옆구리 뽀쪽형. 그건 도장이 사각에 가깝다. 둥글 납작형. 자, 여기서 하나씩 실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왼쪽에 있는 길쭉한 타원형,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 뒤에 거 한번 보십시오. 길쭉하죠.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길쭉하죠. 무슨 도장이 저렇게 길쭉할까요? 동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쭉할까요? 길쭉한 타원형 대규모 기파, 이게 대규모가 발견됩니다. 이게 UFO입니까? 미확인 비행물체예요. 왜 이게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춤추는 시어형, 이거는 여러분도 보이실 겁니다. 옆 밑에 있는 시어자가 사람 인자 비슷하게 춤을 춰버립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투표 현장에 이런 게 있었다면 당장 투표하는 사람이 이 붓뚜껑 들고 가서 항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둥글납작형, 이건 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거의 사각형에 가깝습니다. 둥글납작형입니다. 이걸 안 보면 모르겠죠, 이거죠? 안 보면 모르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눈으로 봐야 확인이 가능하죠. 자, 지금 이런 기가 막힌 도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천 장이 발견됐습니다. 수천 장이 발견됐는데 이것을 간추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길쭉한 타원형, 이건 이 안에 있는 시어자가 길쭉합니다. 도장도 길쭉합니다. 춤추는 시어형, 이거는 시어형이 사람 인자처럼 휘어지면서 춤을 춥니다. 옆구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거, 둥글납작하게 직사각형처럼 되어버린 거. 자, 지금 이것들이 변호사는 우리 측 변호사는 이걸 그림으로 그렸고
또 우리 측 참관인은 이걸 사진을 찍어 놔 버렸습니다. 사진 찍는 걸 왜 그래 두려워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선관위 직원들이 당일날 임무는 사진 찍는 거 말리는 거다 라고 이야기들을 했죠. 결국 이렇게 증거가 드러날 건데 그것을 말린다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게 참관인이 한둘이 들어갔습니까? 자, 여기에서 종합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종합 정리하기 전에 민경욱 의원이 전에 썼던 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검표장에 들어온 선관위 쪽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우리가 사진을 찍느냐 안 찍느냐를 감시하고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방해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일 같았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임무는 이것이었다. 사진을 찍는지 안 찍는지 감시를 하고 만약에 사진을 찍을 경우는 방해하는 일이었다. 아니 떳떳하다면 우리가 뭘 찍든 뭐가 그리 무섭겠습니까? 뭐가 그리 무서울까요? 감추고 숨는 놈이 범인입니다 라고 민경욱 의원이 썼는데 민경욱 의원한테는 이게 자신한테도 같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무지하게 큰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대한민국 국군이 같이 걸려있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기서 종합 정리를 하자면 8월 23일 날의 23일 발견된 증거들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 또 다른 증거가 또 드러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에 의하면 현선삼, 윤용진 두 변호사님이 목격을 해서 증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관 외 사전투표지 절반가량 약 3,000장의 기표인 이 시어자 들어가 있는 동그란 거 기표인이 둥근 원이 아니라 타원 또는 럭비공처럼 되어 있었다. 덜 찍히거나 미끄러진 모양이 아니고 기표인의 형상 자체가 둥근 원이 아니었다. 자, 그렇다면 지난 4월 15일 날 그날 오후에 직접 개표할 때 그때 없었던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 3,000장 가량이 무더기로 들어갔다로 볼 수가 있고 약 3,000장 가량이 무더기로 들어갈 동안 이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었다. 지난 4월 15일 총선 당일날 검표를 하고 다시 재검표를 하는데 무려 1년 4개월이 걸렸는데 1년 4개월 10일이나 걸렸는데 그동안 이것이 고의 그 자리에 모셔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춤추는 사람 즉 시었자 그 다음에 기표인 도장이 직사각형 된 거다. 자, 이거는 왜 그래 됐는지는 추론은 하겠습니다만은 자, 조재현 대법관은 원고 측이 문제 삼은 투표지 19장만 대법원으로 가져갑니다. 이 19장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덮어버릴 생각이죠. 조재현 대법관. 그죠? 조재현 대법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하다가 정말로 조재현 대법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재검표에서 눈여겨봐야 될 사람은 조재현입니다. 지금 조재현은 피고가 중앙선관위원회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피고하면 선관위입니다. 피고가 누구 측 어느 측 법무부인하고 일하고 있느냐, 어느 측 법무부인한테 오다를 줬느냐, 법무부인 대륙아주입니다. 법무부인 대륙아주 기억해두세요. 그 조재현 대법관은 바로 그 법무부인 대륙아주에서 근무했던 대법관입니다. 자, 변호사 시절에 어디 있었다? 법무부인 대륙아주였었는데 이것이 선관위를 변호하고 있고 이 법무부인 대륙아주에 조재현 대법관이 같이 있었다. 자, 수상한 게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것은 지난 시절에 우리가 발견했던 것과 아주 기묘한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수천 장의 이번에 이 수천 장 기표인이 이렇게 된 거 이거 이번에 드러난 건데 지난 인천 연수을에서도 이게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때 발견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재검표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 나온다 그랬죠. 민경욱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 이번 재검표에서 투표지 인장이 둥근 모양이 아닌 길쭉한 타원은 럭비공 사람 인자가 춤을 추는 시어통 이거 휘청휘청 일어나갑니다. 아까 보셨죠? 둥글납작한 커피콩 모양의 투표지 등등이 무려 3,000여 장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는데
이 3,000장이면 당락이 뒤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는 지구가 깜짝 놀랄 그럴 일인데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덮어버린 조재현 대법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이죠? 하하. 자, 여기서 안동데일리가 또 이것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안동데일리가 선관위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안동데일리라는 언론이 있어요. 투표 용지와 기표 용규는 일정한 규격이 있고 중앙선관위가 정한 표준 규격이 있고 공개 입찰을 한 후 상황에 따라 업체로부터 택배 등을 통해 조달받는다면서 기표 용구는 전국이 모두 동일한 거다 이랬는데 왜 이렇게 변형된 게 나왔죠? 사진까지 있으니까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 사진이 있으니까. 자, 이어서 재검표에 참석했던 양산시 선관위 이모 주무관한테 기자가 또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해봤더니 럭비공처럼 길쭉한 모양으로 기표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하고 잡아떼버립니다. 자, 여기서 재검표를 통해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 있다. 뭐가 있느냐? 작년 7월 21일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가 보도한 부여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에 나와? 자, 부여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에 나왔습니까? 이걸 디스트리뷰터가 막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절로 가고 저게 일로 날아다니고 막 한 거죠. 부여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에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기사가 나가자마자 당일날 중앙선관위는 청량군 선관위로 달려가가지고 불법적으로 투표함을 개복하고 개함을 하고 투표함 뚜껑을 열고 발 빠르게 해밍할 때와는 달리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인다. 뭐냐? 전혀 모르겠다. 현장에 있어놓고도 전혀 모르겠다고 지금 오래발을 밀고 딱 잡아떼고 있는 것과 그 당시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때는 중앙일보로서 힘썼습니까? 중앙지에서 나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그걸 또 청량군 선관위까지 달려갑니까? 자, 유리한 거는 빠르게 대응하고 불리한 것은 무대응이 이게 중앙선관위가 답변하는 원칙입니까? 자, 중앙선관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수천 장이 나왔습니다. 이 수천 장이라는 것은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합니다.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의 제일 초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중량다는 거, 무게다는 거. 왜 부장 판사는 달아라 했는데 조재현 대법관이 황급하게 이걸 바꾸시겠을까요? 항일환인 감사합니다. 왜 조재현 대법관이 단칼에 잘랐을까요? 자, 이번에 드러났던 거 이제 지난번에 보셨던 거지만 이렇게 여러분 칼로 잘라보셨죠? 종이를 칼로 이렇게 잘라 종이로 칼로 재단하다 보면은 카타칼로 재단하다 보면 덜 잘린 부분 있죠. 그게 고스란히 이발이가 묻어서 나온 게 이번에 발견됐고 지난 연수 을에서도 발견됐죠. 그렇게 이발이가 묻어 나온 거. 그 다음에 양쪽 여백이 극단적으로 다르다. 이거는 앱손 프린터 회사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앱손 프린터 회사는 뭐가 있다고? 거기에 양쪽 여백을 맞추어지는 특허가 들어가 있다. 특허 제품이다. 앱손 프린터를 그래서 쓴다. 그죠? 그래서 앱손을 썼는데 이게 특허가 있다는 것을 야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이것 역시도 정상적인 투표지로 분류한 것 같은데 조재현 대법관 뭔가 알고 있죠? 조재현 대법관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민경욱 의원이 다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를 가져가자 조재현 대법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럽니다. 바램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배춘 이파리 투표지 같은 걸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 말고 할 때는 뭡니까? 그거는 나는 승인해버리겠다. 정상적인 투표지로 분류해버리겠다. 그 말이죠. 배춘 이파리 투표지가 여기서 안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재현 이 말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런 거 말고 배춧잎파리 같은 걸 좀 가져와 봐. 이 말 자체 조재현 실수 크게 했습니다. 만약 조재현이 피고 서겠을 때는 이거 엄청난 조재현 자신이 법관이 제일 금지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단정하고 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관이 예단했을 때는 재심도 청구할 수 있어요. 조재현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희한한,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백장인데 두께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눈으로 봐야 이게 되겠죠. 같은 백장인데 왜 이래 두께가 달라요? 같은 백장에 하나는 반밖에 안 되네. 아까 중량 달아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 지금 이 사진과 방금 보신 이 백장의 두께와 이번에 발생했던 기절 초풍할 경천 동지할 사건이 뭡니까? 자, 백장을 묶어서 재봤더니 백장의 무게가 264g이었다. 그렇다면은 150g 용지를 사용한 것이고 150g 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께가 이렇게 다르다. 이해되십니까? 자, 투표지 무게는 우리조를 담당한 부장판사에게 조용히 요청해서 측정까지 다 마쳤는데 선관위 직원이 와가 시비를 걸면서 눈을 부리면서 항의를 하니까 결국 이 부장판사가 기에 질려가지고 무게와 크기를 잰 것은 없던 일로 하고 조재현 대법관한테 가서 요청을 하라고 해서 변호사가 우리 측 변호인이죠. 가가지고 조재현 대법관한테 요청을 했더니 조재현 대법관 한 칼에 안 된다고 자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결국은 이 두께감이 중량을 직접 달아가지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재현이 허락을 하건 안 하건 일단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두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중량, 저울로도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점점 더 저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발견된 것 중에 또 나온 것이 뭡니까? 덜 잘린 투표지. 지금 뒤에 보이십니까? 저렇게 뜯어야 되는 투표지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다는 것은 이 투표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잖아요. 쟤들이 전자개표기를 쓴다는 것은 이것이 뜯어져야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거 아닙니까? 전자개표기를 붙여가지고 통과가 됩니까? 말이 돼요? 지금 이 그림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지금 또 찢어진 투표지, 그걸 또 테이프로 바른 투표지. 자, 지금 테이프로 투표지를 발랐다? 그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가로 세로가 찢어진 투표지. 가로 세로가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본 사진은 양산을에서 유출된 사진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천 연수을 투표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찢어졌다. 투표지 찢어지면 무효표죠. 그런데 그걸 또 무효표가 될까봐 스카치 테이프로 발라? 이야. 전부, 자, 지금 거기다가 이런 투표지.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배춧잎파리 투표지인데 이거 연수을 겁니다. 양산을 거 아닙니다. 여기에 가로줄로 쫙 빨간 거를 썼다. 어떻게 빨간 줄이 나올 수가 있죠? 거기다가 QR코드 자리 있죠? QR코드 자리에 빨간 줄이 또 있었다. 그리고 글자 가로줄에도 빨간 줄이 있었다. 이 빨간 줄 투성이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상식적인 질문은 이제는 할 필요가 없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경욱 의원을 선관위에서는 2차 소환조사 통보서를 보냈고 검찰은 사건 2개를 재판에 회부했고 서초경찰서에서는 나를 내사하고 있다고 한다. 나를 갈갈이 찢어가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파고드니까 이곳저곳에서 행동을 제한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에 드러났던 거, 자, 속칭 짜투리 이발이가 달린 투표지. 자, 판사 허락을 얻어서 투표지 100장 무게를 쟀는데 확실히 법에서 정하는 평양 100g 제품은 아니었다. 박주연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현장에서 전문가가 투표 용지 154장의 무게를 재보았는데 26,400g이 나왔다고 함.
아니, 26.4g이 나왔다고 함. 264g. 규정보다 71%가 묵은 것이 드러났다. 사전 관내 투표지 숫자에 확실한 오차가 나왔다. 글씨 가로획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사전투표용지가 2장 발견됐다. 가로선이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된 투표용지 2장이 추가로 또 발견됐다. 붙어있는 투표지 가운데는 풀이나 본드로 붙은 게 아니고 종이가 덜 잘린 채 붙어있는, 즉 이런 것도 나타났다. 이거는 정말로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 이 자 자른다 치면은 덜 잘렸다, 열에 붙어 나왔다, 이런 게 나왔다면은 지난 4월 15일 총선 끝나고 나자마자 그 당일날 개표했을 때하고는 다른 투표지다. 왜냐? 그날 개표를 했다면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어야 개표를 했다는 증거죠. 이게 아직도 붙어 있다면 당일날 개표했던 투표지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당일날 투표했던 개표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희한한 듣지도 못한 덧보잡 투표지가 나타났느냐? 왜 이런 게 또 나타나느냐? 왜 나타나느냐? 찢겨진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심지어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도 발견됐다. 가로 세로로 찢어진 투표용지도 많이 나왔다. 붙은 투표용지와 QR코드에 빨간 줄이 그어진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자석 투표지,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투표지, 가로 세로가 찢긴 투표지, 찢어진 부분을 스카치 테이프로 된 투표지, 짜투리 즉 이발이가 붙은 투표지,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이 들어간 투표지. 이게 대한민국 현재. 자, 거기다가 이번에 충격적인 것은 기표인까지 따로 만들어서 썼건 어떻게 됐건 춤추는 기표, 시어팅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휘어지고 여기도 휘어졌습니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쭉합니다. 기표인이. 제가 추론해 볼게요. 이 투표인은 한 사람이 반드시 정상적인 거 처음에는 썼을 겁니다. 한 5사람이 작업했을 겁니다. 종이를 넘기면서 와장창 찍다 보니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달았어요. 달으면서 변형이 일어났어요. 변형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시간은 없고 바쁘니까 막 찍어댄 겁니다. 찍어대 가지고 한꺼번에 투표를 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그거 외에 또 다른 이론도 추론해낼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15 총선의 정확성을 믿어달라. 부정선거가 없었다. 초등학생도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초등학생한테 제가 설명하면 초등학생도 이건 부정선거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180석. 저 180석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정선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알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진실에 접근을 하면 그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알려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역사는 결코 되돌아갈 수 없고 뒤바뀔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역사책 좀 본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은 절대로 못 뒤집어집니다.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원칙이 많은 사람이 알게 하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목적하는 말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서서 좀 알려주십시오. 안 되면 이 영상을 보게라도 해 주십시오. 본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 저희 정광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욱 열심히 그리고 보다 수준 높은 영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